검찰이요, 놀랍게도 채널A의 이동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일단 이 사실만 갖고 느끼는 감정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검찰이 채널A 이동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 꼬리 자르기. 이유는? 그 채널의 수뇌부 아까 그 방통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취소나 그런 거 안 당해서 이동재한테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지금. 일단 제가 볼 때. 저는 이거 보고 딱 생각나는 게 모뎀도 이거보단 빠르겠다. 모뎀도. 저도 이제야. 여기 이제 증거인멸은 다 끝났고 이동재를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감옥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소환을 일단은 했어. 만약에 검찰이 이동재한테 면죄부를 주면 어떻게 할 건? 증거불충분 이런 걸로. 이 데스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사장도 문제가 없고. 얘는 시효 많이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도망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증거를 어느 정도 손을 댔는지 모르죠. 어느 정도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증거를 없애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완전히 증거.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채널 A 기자 핸드폰에 안에 있던 그게 협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협박의 증거는 거기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닐 거고 한동훈 핸드폰 안에도 있는 내용일 거고 이게 어느 선에선가는 분명히 공유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동훈 혼자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거를 말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해서 사건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게 기소한 다음에 무죄 만들어버린 게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 돼요. 그거나 둘러치나 며치나 결론은 똑같은 건데 약간 다른 게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를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기소는 나중에 다른 검찰이 이거 다른 증거 발견됐어 기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련 재수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야기지? 훌륭한데 역시 변호사 맞구나. 그 지점이 있었지. 참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까 꼬리자르기라는 부분이 이게 채널A의 이 제어가 문제랑 연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이에 일단 기본적인 조율이 다 끝났다고 봐요. 채널A의 상층부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관련이 있다고 나오면 채널A는 무조건 허가 취소입니다. 최근에 방통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관련성이 있다고 나오면 허가 취소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동재 입장에선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동재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연관성도 사실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한동훈도 살리고 윤석열도 살려놔야 자기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동훈은 일종의 계획된 그 플레이 위해서 독박을 쓰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너 뭐 일단 입건 한번 시켜볼게. 이런 정도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려면 진작 했겠지. 이동재가 느낄 아무런 조율 없이 만약에 채널A가 꼬리자리를 한다거나 검찰이 꼬리자리기를 하게 되면 이동재가 반발을 하겠죠. 자기만 줬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 조율이 끝난 상태. 자기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은 다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 사실상 수사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변이 참 빨리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아니다. 참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동아일보 대표가 그 이재용의 내용이라는 거 상당히 재밌어요. 또 이렇게 그렇죠. 검찰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곽상도 이야기도 했지만 검찰이 이런 애들이에요. 최소한 일선에서 형사부 같은 데서 고생하는 검찰들 말고 뭐 특수부 내번에 지금 특수부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기들 꼴린 대로 예전에 노태우 때 곽상도는 정권을 위해서 일했죠. 지금은 검사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검찰이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인 겁니다. 근데 그 윤석열 장모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게 이 재판이 첫 재판이 열렸어요. 11일 날. 이게 놀랍더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윤석열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어요. 피해자라고요. 윤석열 장모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가 MBC 등의 언론이 막 그걸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피해자가 아니었다. 조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잔고
위조한 증명서를 갖고 조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표창장 아니고요. 표창장은 이 사람이야 지금. 근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장모 최 씨한테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준 사람이 김 씨야. 김 씨. 외워둬. 김 씨야. 네. 자기 재산을 담보로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김 씨한테 자기 재산을 담보로 수상한 대출의 보증을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 씨는 김건희의 지인이자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를 지낸 사람.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장모 최 씨가 가해자로서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정황으로만 보면 피해자라고 기소를 안 시켰다니까요. 속아서 그렇게 한 거다.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기소되기 시점까지는 윤석열 장모가 피해자였어요. 근데 윤석열 장모가 그 위조 증명서를 만들어준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담보로 대출 보증까지 서줘. 어떤 관계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는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증빙이잖아요. 만약에 그 윤석열 장모 자리에 조국이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로 이미 사형이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건을 바라보기 나름인데 엄연하게 공범이자 가해자인 사람을 더 나쁜 가해자 한 놈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피해자일 뿐이니까 이 사람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죄를 두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스킬. 재판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소연 씨잖아요. 그때 피해 본 사람이 안소연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이상해가지고 신한저축은행에 찾아갔대요. 이걸 찾아가서 보여주니까 담당 직원들은 놀라는 거야. 그리고 뭐 3층 4층 왔다 갔다 하다가 안소연 씨는 3일 뒤에 구속이 됐대요. 구속이 돼 3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조 그 잔고 증명서에 그런 상황이고 모든 뭐 재산이나 그런 어떤 동업자였던 것들이 그 피해자가 그분이 최모 장모가 된 거예요 다. 그게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이 참 윤석열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냐? 검찰총장의 장모를 수사하는데 검사가 뭘 얼마나 제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야. 봐봐.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변호인이 묻는 건데 이 장모 최 씨의 변호인이 물어봐요. 김 씨한테. 그러니까 그 김 씨 아까 말한 김 씨 애우라 그랬지. 김 씨한테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면서 최 씨가 대가 준 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라고 물어요. 그 답을 듣고 싶은 거든.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공범들이에요. 김건희와 김건희의 아는 사람 아까 말한 그 김 씨가 지인이자 회사에 감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쉽고 이게 뉴스에나 올라오는 일, 전대미문의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무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쇠고랑 차는 일 너무 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쌍방폭행이죠. 쌍방폭행. 싸움하다가 너가 맞다가 한 대 그냥 막았는데 쌍방어 들어가서 같이 살아버리는. 그게 왜 도대체 최 씨한테는 적용이 안 됐는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안 씨가 최소한 안 씨가 무슨 잘못이 있다 치자. 그럼 최 씨는 피해자니까 얘가 잘못한 게 있어도 막아주자. 이런 사실은 세상에 그런 규칙 없어요. 그런 규칙 없고 찾다가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야 고소인도 뭐 문제가 있는데 야 고소인도 잡아와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비겁한 변명일 뿐이고 그들만의 따뜻함이죠. 그들만의 따뜻함,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관대하게 이들만의 관대함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가 2013년, 14년이었어요. 윤석열이 말 그대로 그 끈떨어진 연이던 시절에도 이 정도의 힘을 발휘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잘 나가던 검사 출신들 혹은 검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다녔을까?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엄청난 피골이 빨렸을 겁니다. 예. 그 장모 최 씨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얼마가 대출이었냐면 2013년에 26억.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최 씨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보증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잔고 증명서를 처음으로 위조한 지 2주일이 지난 시점이야. 뭔가 대가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단순히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행위는 아니죠. 그 잔고 위조 증명했던 최 씨와 그 동업자라고 했던 사람이 공범으로서 어마어마한 사기극을 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업자에 속았다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했던 공범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 윤석열 장모의 위치였던 거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검찰이 반대로 뒤집어서 사실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사건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이랑 연관이 없더라도 어마어마한 검찰의 비리인 거죠. 희한하지요? 저는 이거 사건 결론을 되게 열심히 볼 거고 판결문 나온 판결문도 구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요. 최 씨가 계속 나는 몰랐는데 괜찮다고 해서 서류를 위조했다, 서류를 위조했다 이러고 있거든요. 보통요, 정말로 재판에서 나는 몰라서 괜찮다고 해서 해줬다 이러면요, 괘씸죄로 형 더 나오거든요, 정말로. 이분은 얼마나 관대하게 나올지 제가 좀 지켜볼 겁니다. 우리 정변은 말하기 되게 불편하지. 왜요? 나는 알고 있어. 지키고 싶지는 않고. 왜 이것만 세게 하네? 아니, 왜 이것만 세게 하네? 제가 쉴드 치려고요. 아니, 재판부가 훌륭한 판단을 하셨는데. 하고. 아니 그 경찰 조서 받으러 그래요. 경찰 조서 받으러 가서 몰랐다고 말하면 경찰이 뭐라는 줄 알아요? 혼내요. 이게 몰랐다고 말이 되냐? 대한국민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조사 받으면 혼난다니까. 혼나. 그걸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레포셜이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장모 최 씨가요. 그 위조 증명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문가인 거지.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은 막 몇십 원 죽치고 앉아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피동적으로 동업자한테 속아서 할 짓입니까? 주도적으로 했다는 증빙 중에 하나예요. 즉 그런 정황이야. 곽상도야. 곽상도 스타일로 보면은 윤석열 장모는 사형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이 그게 윤석열이가 아니라도 이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조작된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명숙 사건은 그렇고 심지어 한동훈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채널이 이동재랑 서로 합작해가지고 유시민이 뇌물 번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거에 타격을 주려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장모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만들어서 최고의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다가 여론이 막 득그러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장모를 기소해가지고 형식적 재판하는 게 우리가 참아야 될 상황입니까? 그나마 사기는 또 공소사실에서 뺐어요. 그치. 또. 예. 큰 거는 빼고 사기가 문서위조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사기가 보통 1년 이상 받거든요. 이게 사기가 나오면 이건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객수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특경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나올 건데 이건 또 빼주셨어요. 관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채널A를 기소하는 검찰이나 윤석열 장모를 지금 수사하는 검찰은 사실은 자기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큰 죄가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면 누가 수사해야 돼? 공수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만 지금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들 중에 관계자의 반계에 무슨 직계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윤석열 장모만 이런 특혜를 받았겠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검사 백으로 무슨 부장검사 뭐 검사장 이런 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장모하고 윤석열 부인은 꼭 누군가랑 동업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 생긴 수익은 지들이 다 갖고 동업했던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아서 감옥 가죠. 요 스킬이 바로 검사들이 뒤에 있지 않으면 안 돼.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게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연루해서 나는 정치적으로 연루되지 않으니까 나는 일반 소시민일 뿐이니까 뭐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삼례 슈퍼 살인 사건 아무 죄 없는 애들 살인범 만들어버리고 진범 잡혔는데도 그 진범 묻어버린 것도 검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모르고 정말 한명숙 총리님 사건 같은 경우에야 사회적으로 워낙 조명을 받은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로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강도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10년, 20년 지난 뒤에 보니까 수사가 조작돼 있는 거야.
우리 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도 한 명 나왔죠. 그런 식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자기 견제 수단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 가고 있어요. 이거는 공수처가 나와서도 100% 해결 안 될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라도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죠. 제대로 하려면은 이 윤석열 장모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검사 중에 한 놈은 필히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가해자를 피자로 둔갑시킬 수 있지? 얘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꼈단 말이에요. 그 이물질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론이 들끓으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부랴부랴 재판을 받게 만드는데 사기죄를 문서위조, 뭐 사문서위조 이런 걸로 걸어서 기소한 놈은 또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짓거리 했던 놈이 지금은 국회로 나오니까 사람을 음모론으로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 무더기로 같이 들어있다고. 그 결이. 이 새끼 이 사건에 개입했던 검사 새끼는 언젠가는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져서 못 나와요 이제 나중에. 왜? 없어진다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은. 아 조만간에. 예. 이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 비슷한 부류의 역할을 하는 놈들은 100년이 지나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환장하겠습니다.